4월 16일 수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웹툰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Y랩, 뉴보텍, 상상인증권, 상상인, 서울식품 5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Y랩과 미스터블루를 비롯한 웹툰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내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고 금요일에는 대구 지역의 웹툰 도서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 방문을 통해 웹툰 기업 및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프라와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지속 부각되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뉴보텍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서울시청역 부근에서 땅 꺼짐이 의심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땅 꺼짐의 원인으로는 노후된 하수관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이어지면서 노후된 하수관 교체가 시급하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상하수도관 사업을 하는 뉴보텍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상상인증권과 상상인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가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로바이오젠이 언론을 통해 미국 제약사인 사이렉스바이오와 6.5조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비만 및 치매 경구 치료제인 티솔라질린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계약으로 계약금은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하여 총 6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뉴로바이오젠의 모회사인 시너지이노베이션이 상한가로 마감한 가운데 시너지이노베이션의 특수 관계자인 상상인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상상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상상인 증권도 함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Y즈넛이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예비후보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면서 Y즈넛을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Y즈넛은 최근 언론을 통해 인공지능 검색 솔루션인 서치 포뮬러1의 벡터 에디션을 신규 출시하고 조달청의 디지털 서비스몰에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서울식품의 시간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택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1.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한택은 액화 천연가스 관련주이며 최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만간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소식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Y즈넛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2%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Y즈넛이 인공지능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동방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4%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맞춤형 대선 공약을 마련 중인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신공항과 북극 항로와 관련한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면 유럽과 미주양 물류 이송 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동방을 비롯한 물류 기업들이 최근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예비후보가 이번 주 대구를 방문한다는 소식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에어레인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6%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탄소 포집 기술이 양당 모두에게 공통된 정책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에어레인을 비롯한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해당 단독 기사에 따르면 양당은 탄소 포집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다가올 대선에서도 탄소 포집 기술이 핵심 공약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주철관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5% 상승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현상이 나오고 있으며 땅 꺼짐의 원인으로는 노후된 하수관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상하수도용 철관과 강관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주철관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형지글로벌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형지그룹주들은 이재명 전 대표의 무상교복 정책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어제 장마감 후 형지글로벌의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온 가운데 형지글로벌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형지글로벌은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160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상장일은 이번 주 금요일이며 전환 가격은 3,346원부터 3,925원 사이입니다. 형지글로벌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8,390원입니다. 또한 신주인 수권 행사로 인해 47만 주가 추가 상장된다고 공시했는데요. 상장일은 이번 주 금요일이며 행사 가격은 3,172원입니다. 그 밖에도 형지글로벌은 오늘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정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주식 전환 행사로 인해 신주 배정 주식수 등이 변경되고 6월 3일이 휴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입일 등의 일정이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미트박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유한타증권이 식품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밝힌 가운데 어제 미트박스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미트박스는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소고기 원령 제한 관련주로 묶이고 있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한국이 소고기 수입 기준을 완화할 경우 수입 육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미트박스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피언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예비후보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인스피언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인스피언은 최근 주요 주주들의 지분에 대한 보호 예수를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치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삼성전기가 중국의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에게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를 공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코칩을 비롯한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비아디를 포함한 중국의 차량용 전자장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코칩이 삼성전기의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유통 및 판매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노바텍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으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 수입으로 인한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노바텍을 비롯한 히토류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노바텍은 히토류 금속계 자석 중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를 통해 중국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SC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예비후보가 최근 퓨리오사를 방문한 가운데 DSC 인베스트먼트가 퓨리오사의 투자사로 알려지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갤럭시 RSM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연구소에 토큰증권 관련 인사가 참여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갤럭시 RSM을 비롯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동양철관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2% 하락했습니다. 동양철관은 최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13만 주가 4월 21일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발행가액은 731원이며 동양철관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754원입니다. 이어서 미트박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2.9%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미트박스는 1월 달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축산물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플랫폼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3%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에 의료 AI 분야가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신플랫폼에 관련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신플랫폼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상한가를 닿지 못한 채로 마감하면서 시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